네, 금일 특징주로 팍스넷을 보겠습니다. 팍스넷이 이제 오늘 개별적으로 나온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일단 급락 이후에 상한가를 가는 것이 일단은 뭐 투기성 자금도 유입이 됐다라는 판단도 드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8천억 원을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P2P라든지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박스넷도 이제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된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관련 이슈를 보면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미래에셋 그룹으로부터 약 8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제 네이버에서도 그 미래 금융 관련된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상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뭐 주식이나 보험이라든지 이런 그 신규 금융상품, 금융업 이런 진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인데 이번에 미래에셋그룹으로부터 8천억 규모 투자 유치를 받았으니까 8천억 규모면 사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비슷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투자 심리가 함께 조금 이제 그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설립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국내에 있는 뭐 P2P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P2P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4년 만에 6조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나죠? 앞으로도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P2P라든지 핀테크 기업들의 가치가 이번 네이버 파이낸셜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팍스넷 같은 경우에는 P2P 모멘텀이 있죠. 지금 그 자회사 중에 100% 자회사입니다. 100% 자회사 중에 이제 팍스 핀테크라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팍스 핀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P2P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팍스 펀드예요. 팍스 펀드.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그 팍스넷의 100% 자회사인 팍스 핀테크가 P2P라든지 이런 금융사업, 신규 금융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정부도 보시면은 재차 핀테크 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팍스넷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저점을 찍고 박스넷이 반등할 것이냐. 오늘 일단 상한가가 안 풀리면 기술적으로는 추가 반등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그 박스넷을 급락시켰을 때 제가 영상도 한번 찍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팍스넷이 이제 급락을 했을 때 그 주식 담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상상인 증권 창구를 통해서 팍스넷 주식 50만 주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악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 매매를 통한 주식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매물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반대 매매 물량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주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완전히 해소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대규모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은 등락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완전 기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관망세만.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거래량도 크게 줄어들고 그렇죠? 관망 심리가 있다가 오늘 호전시킨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낙폭이 커졌었으니까 이 급락했던 이슈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팍스넷에 대한 저가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네이버 파이낸셜의 투자 유치는 사실 작은 소식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P2P라든지 핀테크 기업, 금융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안 풀리면 일단은 매물 부담을 좀 해소하면서 낙폭을 메우려는 흐름들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발맞춰 봤을 때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핀테크 기업, P2P 기업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 분석해 보시는 것도 공부를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P2P, 핀테크, 공유경제, 4차 산업과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분야들 또 순환매 꾸준하게 나올 거니까 신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는 섹터별로 일단 종목을 분류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관련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튀면 다른 종목이 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튀는 종목을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상승이 상대적으로 덜 나왔던 종목을 보자.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